혹시 예전엔 밤새 푹 잤는데 요즘 들어 유독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이 깨는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억지로 다시 자려고 몸을 뒤척이거나 시계를 쳐다보며 아직 2시간밖에 안 남았네 하고 조바심을 내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지고 걱정과 불안만 몰려옵니다. 젊었을 땐 겪어보지 못한 이런 변화에 당황스럽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른 새벽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마음과 몸 상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른 새벽에 잠이 깨는 근본적인 이유와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그리고 이 시간을 오히려 심신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인생 자체가 조금씩 더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10년 넘게 고생했던 새벽 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벽 3시나 4시 같은 시간에 쉽게 잠이 깨는 걸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잠의 구조가 나이와 함께 확실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은 깊은 잠인 놀렘 수면과 얕은 잠인 렘 수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주기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이 중 20% 정도가 깊은 잠이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소리나 몸의 불편함에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죠.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서 이 깊은 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거의 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시간이 얕은 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나 무릎의 둔한 통증조차도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잠이 줄어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 변화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저녁부터 밤에 걸쳐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우리 몸을 잠들게 하는 천연 수면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65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즉, 잠은 일찍 오지만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라고 불리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잠들고 깨는 시간을 뇌와 몸에 알려주는 사령탑 같은 존재죠. 젊었을 때 이 체내 시계는 아침 7시쯤에 이제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바로 체온을 올리는 방식으로요. 체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내 시계의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7시였던 기상신호가 이제는 5시, 심지어 3시쯤부터 체온을 올리도록 바뀌는 거죠. 게다가 최근 주목받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생리적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잠에서 깨기 직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심박수와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그 시간대에 잠이 깨는 분들이 많은 건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성철 씨는 예전에는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 후부터는 매일 아침 3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려고 깼나 싶었는데 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나이와 함께 잠의 질과 신체 리듬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른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잠이 깼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우리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이 깨는 신체적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시간에 잠이 깼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저는 35년 넘게 수면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잠을 방해하는 3가지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잠이 깼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몇 시지? 하고 시계나 핸드폰을 집어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다시 잠들 기회를 가장 크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순식간에 계산 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 2시간밖에 못 자네. 내일 병원 예약이 있는데 더 자야 할 텐데.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뇌는 휴식 상태에서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되죠. 제 지인인 78세 박건우 씨는 은퇴 후 매일 밤 3시가 넘으면 잠이 깼다고 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머리맡에 둔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항상 3시 11분쯤이야. 아, 또 이 시간이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 못 잘까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 이렇게 단 한 번의 확인이 뇌에 긴급 상황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 수면 학회 연구에서도 잠자는 동안 시계를 보는 것이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했습니다. 시간을 보는 순간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각성을 더욱 촉진하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미 체내 시계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잠이 깬다면 시간을 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박건우 씨의 경우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시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예 침실에서 시계를 치워버리는 거죠. 그는 다음 날부터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알람도 소리만 듣고 일어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밤중에 불안감이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활짝 웃으며 말해주었죠.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억지로 침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빨리 자야 해라고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곳은 불안한 장소라고 학습하게 되고 결국 침대 자체가 잠 못 드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76세 이수정 씨는 매일 아침 4시쯤 잠이 깬 후 1시간 이상 이불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했고 결국 아침을 항상 우울한 기분으로 맞았다고 해요.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방법은 잠이 오지 않은 채로 20분 이상 지났다면 과감하게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이것을 자극조절요법이라고 부르며 오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즉, 잠 못 드는 상태로 침대에 계속 머물면 뇌가 이곳은 쉬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잘못된 연관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수정 씨는 그 이후부터 잠이 깬 후 15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로 나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30분 안에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소변 생성 속도가 젊을 때보다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깊은 잠에 다시 들기 어려워지죠.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밤에 물 한 컵 이상을 마셨을 경우 다시 잠드는데 평균 58분이 걸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한두 모금만 마신 분들은 평균 13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81세 박영자 씨는 잠이 깰 때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새벽 3시 이후에는 화장실에 2번씩이나 가야 했고 잠이 계속 끊겨버렸죠. 제가 드린 조언은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 작은 컵을 머리맡에 두고 목이 마를 때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울 정도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해버리는 세 가지 행동, 즉 시계를 보는 것, 억지로 침대에 머무는 것,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모두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새벽 시간은
훨씬 더 편안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 억지로 침대에 머무는 것,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이 3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긴장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잠이 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잠들거나 혹은 기분 좋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시도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3가지 부드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고 특별한 도구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기술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수면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84세 김영민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김영민 씨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3시만 되면 잠이 깨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아침을 보내보기로 했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죠.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발바닥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했고요. 그러자 마음이 서서히 진정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잠 못 들던 내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고 그 체온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에서 졸음이 찾아오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손발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게 되죠. 특히 손과 발에는 많은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와 걱정 상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아주 부드러운 활동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갑자기 온갖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에 몰려올 때가 있죠.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손주 학교 가는 게 걱정되네. 요즘 깜빡하는 게 늘었나? 같은 생각들이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 새벽 시간대는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민도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고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는 85세 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잠이 얕아 새벽 3시쯤 깨면 걱정거리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노트와 예쁜 상자를 침대 옆에 두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잠이 깨면 먼저 노트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짧게 썼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 몸 상태가 좋았던 것 같은 작은 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걱정되는 일을 작은 종이에 쓰고 그 종이를 상자 안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강미선 씨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보니 놀랍도록 머리가 맑아졌고 자연스럽게 다시 졸음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방법은 뇌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또한 걱정거리를 종이에 써서 상자에 넣는 행위는 머릿속의 복잡함을 외부로 끄집어냄으로써 무의식적인 반복 사고를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54321 감각 명상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식을 집중시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생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불안 장애나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실용적인 방법이죠. 49세 박정훈 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매일 밤 잠이 깨면 몇 달간 한숨도 못 자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이 54321 감각 명상법을 추천받았습니다. 해보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해주었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이 깨면 일단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다음 5가지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5. 보기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5가지 물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커튼, 천장 무늬, 벽의 그림자, 협탁의 램프, 이불의 무늬 등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4. 만지기 다음으로 지금 자신이 만지고 있는 4가지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베개의 부드러움, 이불의 따뜻함, 손바닥에 느껴지는 공기, 발에 닿는 이불의 감촉. 3. 특히 귀를 기울여 주변의 3가지 소리를 느껴봅니다. 멀리서 들리는 시계 소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자신의 숨소리. 2. 맡기 그 다음 지금 느낄 수 있는 2가지 냄새에 집중합니다. 베개에서 은은하게 나는 섬유 유연제 냄새, 방 안에 감도는 밤 공기의 냄새. 1. 맛보기 마지막으로 입안에 있는 1가지 맛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침이나 잠기운이 남은 미묘한 맛이 느껴질 겁니다. 이 5단계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뇌는 불안 모드에서 지금, 여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박정훈 씨는 3번째 단계인 듣기에 집중할 때 마음이 싹 가벼워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서 아침까지 잤다고 하죠.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이 깼을 때 살짝 눈을 뜨고 오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조용히 안정되고 다시 잠으로 인도될 겁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잠이 깨는 원인부터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심신을 정리하는 3가지 부드러운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힌트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딱 1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그리고 인생 전체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손발을 비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노트에 고맙다고 써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에 천천히 의식을 집중하는 조용한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을 나쁜 일로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물론 밤중에 잠이 깨면 잠을 못 잤으니 오늘 하루는 망했어라고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고요한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하루 중 흔치 않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야말로 인생의 본질이 떠오르는 순간이 아닐까요? 바쁜 낮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컨디션, 마음 상태, 감정의 흐름 같은 것들이 이 정적 속에서는 신기하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의 미소,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같은 기억들이 잠 못 드는 밤에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샘솟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나요? 박정훈 씨가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고 몇 달 동안 새벽에 잠이 깨면 고독감에 짓눌려 힘들었지만 5431 감각 명상법을 통해 그 시간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고요한 재출발의 시간으로 바꿔갔죠. 강미선 씨도 감사일기를 계속 쓰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영민 씨는 매일 아침 손발을 비비는 시간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단 1가지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계를 보지 않기, 침대에서 버티지 않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같은 하지 않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따뜻한 물을 마시기,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감각에 집중하기 같은 하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잠을 돕고 내일의 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잠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을 그저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으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꼭 오늘 밤부터라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본 소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마음과 몸의 지혜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부디 오늘 밤도 고요한 잠과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